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6일차를 맞은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기갑 부대가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기습 공격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입니다. 키이우를 향해 직진 중이던 러시아 기갑차와 탱크 20대가량이 도로 측면에서 튀어나온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해당 연대 지휘관인 안드레이 자로프 대령이 작전 중 숨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방 진영의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 역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개발과 방산업계 수출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EU는 공동 합의 발표에서 러시아의 첨단 부품과 기계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유가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기술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러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및 방위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EU 자문단인 팩트시트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상용기의 4분의 3이 미국, EU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EU가 반도체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국방 및 안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사용 기술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요. 듀얼 유즈 굿즈, 즉 이중사용 물품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뜻합니다. 이중사용 물품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첨단 제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반도체, 스텔스 도료, 위성 위치 확인, 미사일, 핵기술, 화학 및 생물학 도구, 야간 시력 기술, 항공 부품 등입니다. 그동안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첨단 무기일수록 서방 진영 국가들의 이중사용 물품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소위 체크메이트의 개발과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 등 첨단 무기 개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입한 미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에 대해 CAA-TSA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하기로 확정지었는데요. CAA-TSA란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즉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인데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용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과 적국인 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이 법안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의 인도 수출이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판매하는 나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무기 판매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45개국에 총 280억 달러, 34조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방산업계가 러시아 경제의 큰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도 그동안 돈만 주면 국적 용도에 상관없이 팔아제껴왔고요. 이런 러시아 무기의 최대 고객은 다름 아닌 인도입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가 판매하는 무기의 23%를 구매해 금액으로만 65억 달러, 8조 원에 달합니다. 인도의 전체 무기 수입량 중 절반이 러시아 무기이죠. 지난 10일 도널드 미 국무부 차관보에 따르면 인도는 결국 러시아로부터 미그 29 전투기, 헬리콥터, 대전차 무기 및 지대공 미사일의 주문을 일체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 차관보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후 어떤 나라도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계속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인도 내부에서마저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인도군이 실수로 파키스탄 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인도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파키스탄이 인도 특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자 인도 국방부는 성명에서 통상적인 정비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미사일이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해명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이례적으로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는 게 당연한데 왜 이례적이냐 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3번의 전쟁과 수많은 무력 충돌을 벌인 전통적인 앙숙이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게 깊이 유감할 정도이면 진짜 실수인 듯해요. 최근 몇 달간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에 기술적 오류로 미사일을 발생하자 자칫 전쟁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미사일은 탄두가 탑재되지 않았지만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약 500km 떨어진 동부 도시 미안차누 부근에 떨어졌다며 이런 과실로 인한 불쾌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향후 그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 좀 취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 군사당국은 군사적 대치 중인 파키스탄군에게 자국의 치명적인 무기 결함을 드러낸 꼴이라며 해당 관리자를 크게 엄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은 러시아와 인도가 공동 개발한 핵 탑재형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인 브라모스 미사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동 개발이긴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인도가 자금을 대고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형성되어 온 러시아 무기 체계의 신뢰에 금이 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인도가 앞으로 서방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방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수출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체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과 영토와 종교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중 하나로 한국 역시 이 포위망의 일부인 만큼 한국과 인도의 군사전략적 협력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한국과 인도는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방산협력 로드맵에 서명하고 앞으로 지상, 해상, 항공무기 연구 개발 시험을 협력하기로 하였죠. 지난 2017년에는 인도가 한국의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 백문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였는데요. 지난해 2월 마지막 주문량이 조기 인도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인도 군 당국이 실시한 고산지대 성능평가에서 인도는 큰 만족감을 표하며 2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오는 3월 10일 인도 구자라트에서 열리는 디펙스포 2002에서 체결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 300문의 총 거래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판매를 눈앞에 두고 러시아의 회방에 인도의 수출길이 막혀 있었던 한국산 대공무기 수출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비호복합 이야기입니다. 비호복합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항공기와 드론을 잡는 대공포와 미사일을 연계한 무기로 대공포의 짧은 사거리를 적어도 단거리 요격 미사일로 보완하는 체계인데요. 인도군 당국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역 5개 육군 여단에 해당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 위해 2013년 SPAD GMS 사업 입찰 공고를 낸 뒤 2015년 기술평가 결과 발표, 2017년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 기간 한국 방산업계는 내수에서 수출 중심 구조로 방향 전환을 설정하고 비호복합을 내세워 인도 시장 개척에 공을 들여왔죠. 인도군이 도입할 비호복합은 총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등으로 전체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도 정부는 여러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비호복합을 가격 협상 대상 장비에 단수 후보로 올렸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진즉에 무기 수출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러시아의 회방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비호복합의 단수 후보 선정 이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인도에 꾸준히 재평가를 요구해왔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노려 향후 방산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 무기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이에 러시아의 입김이 수주에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인도가 요구한 성능 테스트에 비호복합 체계와 함께 후보에 오른 러시아의 퉁구스카 M1과 판치르 등은 모두 성능 테스트에서 탈락했고 유일하게 비호복합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중국 네티즌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글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자필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의 민간인 폭격에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시진핑이 계속 인권 말살 행위를 모른 척 묵살하고 러시아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인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수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